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 이야기를 바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이랑 11차례 연락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와 김영선이 서로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변호인 통해 가지고 밝힌 입장도 충격적인데 뭐냐, 김건희 여사가 밀었던 김상민 전 검사, 이 김상민 당선을 지원해주면 선거 이후에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김영선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김영선이 크게 분노를 했고, 그래서 김영선이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린 거고, 이 내용을 심지어 이준석 천하람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연락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저희가 이제 자료로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 보고서 자료에는 하나씩 자세히 보면은 여사님 이게 명태균이 보낸 거고, 자, 쭉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보내면은 김건희가 단수 주면 나 역시 좋음, 포섭해 나가자는 게 답. 또 다음 하나 보여주시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 대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한테,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도 늦었지만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하루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 아니 맞아, 우리 의원님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불러다가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잖아요, 사실상. 그러게요. 국회의원 공천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양보를 하면 또 뭐 무슨 뭐 장차관 자리니 공기업 사장 자리를 준다는 그런 국정농단과 당정농단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완벽한 불법이죠. 예. 위법이고. 예. 아마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 검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어느 정도 의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송해 올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올 때 당사자들의 주거지가 주로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보내왔던 얘기는 대표적인 게 윤석열, 김건희일 테니까 네.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 삼는 것은 현재 검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작년 가을에 이쪽으로 옮겨서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넉 달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이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호처 차장을 지금도 영장을 기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훈이.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 신뢰받는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를 분명히 불러서 조사는 할 것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불신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걸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것이고, 또 일부는 또 죄가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봐준 것이라는 의혹을 재생산해서 결국은 또 특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검을 빨리 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특검이라는 게 이번 정부 내에서 단 한 건도 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네. 중앙지검으로 일단 이송되어 온 것은 일단은 뭐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수사 보고서 자체가 11월에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것도 사실인 것도 맞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이제 연결돼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드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운명이 그간
김건희에 대한 디올백 수사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국민들이 이미 다 일정에 받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되는 과정이나 속도를 보면 그리고 또 수사의 강도를 보면 경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수사기관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검찰이 우리가 하면 이 정도로 한다. 네. 근데 왜 그 전에는 김건희를 수사를 못했다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에 이미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만약에 파면에 이르게 되면 네. 이제는 김건희도 한남동 관저에서 방을 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경호의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분상 보장받았던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뭐랄까 그 공간이 좀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최근에 있었던 뭐랄까 김용현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먼저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검찰 단계에서 이것을 그냥 기각을 해버린 것을 보면 검찰도 혹시나 내란의 공범 혹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를 또 보면 김건희가 아끼는 김상민 검사라는 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검찰도 이 정부 안에서 그동안 3년 내내 공범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김상민을 왜 이렇게 아꼈을까요, 김건희가? 손준성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어떤 수족의 역할을 했던 자가 김상민 당시 검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고발 사주권 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의원님 예, 뭐 조국 수사 뭐 거기에 뭐 열심히 했다 뭐 열심히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 고발 사주 사건에 이름이 뭐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러나 거기에 그 기여를 한 검사들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많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를 챙겼을까 네. 생각하면 뭔가 또 사적 인연 이런 것들이 있거나 누군가가 또 특별히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왔거나 김상민에 대해서 뭔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원래 손준성 예전에는 이제 범정이라고 불렀는데 수사정보기획관실 이쪽에 있었던 손준성이 고발장을 쓰기 전에 이제 그 검색을 먼저 해봤던 사람이 김상민 검사라고 알려져 있고 김상민이 이번에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창원 의창 공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인물이라고 본다면 김건희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더 재밌는 거는 고발 사주 사건이 더 불거진 이후에 김상민이 수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부하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여서 뭐 요 의혹도 추가적으로 좀 따라가 봐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밀어준 거 아니냐 김상민을. 약간 뭐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죠?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 그 배경이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 돼서요.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검사들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야,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제대로 수사가 돼서 김건희 조사 받고 지금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김건희도 법적 처벌 당연히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좀 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말고 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명태균 씨가 저격을 강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입장을 내고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4차례 만났다면서 장소까지 특정을 했어요.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만났다라면서 심지어 장소는 오세훈 시장 쪽이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 대선 되면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확실히 명태균 게이트에서 헤어나올 수가 좀 힘들까요? 그분들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마 우리 명태균 씨가 우리란 말 쓰면 안 되죠.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혹시나 보호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다 보니까 그러는데 명태균 씨가 얼마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찰에 진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린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 저 정도 되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 조작 문제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치자금 남이 그 여론조사 대금을 대납해 줬다는 것이니까 정치자금 수수 문제도 있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론화가 되면 검찰이 뭐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고
윤석열 피의자도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네. 뭐 그 두 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조치들이 똑바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조사를 해야 할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검찰의 수사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고려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파면 결정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조기 대선 국면을 6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D-100일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대선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60일 만약에 파면이 되면 우리가 아까 3월 초나 3월 중순 정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저는 검찰이 이 대선을 핑계로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가장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사법이 정치를 흔들 수 없다. 또 국민의힘이나 범보수 계열이 걸려 있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사안에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전면적으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발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오세훈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선을 열심히 뛰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요. 일찌감치 이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 뭐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처럼 뭐 행보도 하고 기사도 많이 나왔더니 이거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선 경선은 더 열심히 뛸 거예요. 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상황과 고려 없이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이미 증거 인멸할 시간을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줬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한다? 이 정도의 증언이 나왔는데 그리고 중앙지검까지 왔는데 김건희를 부르지 않는다?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아. 예. 그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런 모든 그 불신 또 검찰 자체의 고민도 많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편해지려면 특검한테 미루는 게 그렇죠.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또 더구나 그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삼자 추천을 야당이 해놨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맡겨놓으면 여야 어느 쪽에서도 시비 걸 수 없는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우리 박영식 평론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조금 더 의원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네. 아니 그러면 이 특검 명태균 특검은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사실 김건희 게이트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떼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198명까지 동의를 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딱 하나 가장 중요했던 이 사건 하나를 포함을 시키는 건데 설마 2명이 안 나올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2명만 더 나오면 200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다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그 국힘 의원들이 대선이 치러질 것을 본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저 후보들이 또 나뉘면서 또 내부 분열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당론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자기 취향에 따라 자율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200석을 저는 넘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넘기로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쪽에서 허무맹랑한 옥중 막말이 보도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소리인 거. 명태균 씨한테 한 거군요. 옥중에 지금 사람이 한둘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하는 사람이 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생각하실 만하죠. 명태균 씨도 옥중에 있으니까 순간 헷갈렸네요. 그런데 뭐 MBC가 이걸 이제 보도를 하니까 뭐 식당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보도 관련해서 뭐 제2의 생태탕 만드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도 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명태균이랑 전화 한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제 보도에서는 전화 한 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구나 뭐 아들이 나섰으면은 뭐 그 그러니까요. 통화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그 명태균 씨 민주당에서 좀 공익제보자 이렇게는 안 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의사 결정은 아직 없는 상태고 진지하게 뭐 깊이 논의하지는 않은 상태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왜냐면 근데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를 요청을 하면서 조건을 내밀잖아요. 계속 예. 강혜경 씨와 김태효 소장은 공익제보에서 제외해라. 예. 그리고 뭐 내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명태균 씨가 민주당하고 가까워서 그런 거라는 또 공격을 또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는 검토를 하려면 어떤 발언들을 다 듣고 가치가 그 발언에 가치가 있어야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공익제보자 해줘. 그럼 나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다. 이거는 순서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도.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